서산의료원이 섬지역 의료봉사를 수년째 이어가면서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의료봉사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충남 서해안 해수욕장들이 이번 주말 일제히 피서객 맞이에 나섭니다. 개장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 중순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충남에 다시 강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비는 다음 주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하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천안 지역 지구대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섬 지역 주민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육지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서산의료원이 이런 섬 주민들을 위한 무료 진료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항구에 모인 사람들. 분주하게 짐을 배에 실어 나릅니다. 약 20분을 달려 도착한 섬. 재빠르게 짐을 내린 뒤 발걸음을 옮겨 마을로 향합니다.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홍성군 죽도입니다. 이곳에는 1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평상시에 병원을 가기 위해선 배를 타고 나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산의료원에서 무료 진료를 나왔습니다. 서산의료원은 대부분 나이가 많은 죽도 주민을 고려해 혈압혈당과 당뇨합병증, 골다공증 검사와 간단한 약 처방 등을 준비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산의료원에서 파견 근무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의사와 실시간 영상통화 상담을 통해 평소 궁금했던 약 복용 방법과 생활 습관 등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했습니다. 평소 지역 내 의료원인 홍성의료원에 가기 위해선 배를 타고 1시간 이상을 이동해야 하는 주민들은 마을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합니다. 집안에서 그냥 일반 구급약을 먹고 그러시는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진료해 주시면은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다 그런 거를 아시니까 처방도 해주시니까 혼자서 집에서 약 먹는 것보다는 굉장히 좋죠. 서산의료원은 지난 2022년부터 충남도 내 유인도서 22곳을 대상으로 진료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섬 주민의 건강권 보장과 지역 소멸 예방을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서산과 태안, 홍성 등 19개 섬 주민들을 대상으로 7천여 건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어느 정도 의료질 높은 의료질을 갖다가 이렇게 보답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좀 하려고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충청남도가 의료 취약 계층의 지역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에게 좀 다가서는 그런 의료 시스템이 확립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해 서산 우도에서는 의료 봉사를 하던 중 흔히 맹장염이라고 불리는 급성 충수염 의심 환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즉시 의료원으로 이송한 뒤 긴급 수술을 진행해 위험한 상황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복막염까지 진행이 막 되려고 하는 그 충수염이 진단이 돼서 응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아주 경과도 좋고 그래서 며칠 만에 퇴원하는 그런 그런 성과도 한번 거둔 적이 있습니다. 서산의료원은 해당 사업에 반응이 좋은 만큼 앞으로도 섬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진료를 활성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태안 말리포 해수욕장과 보령 대천 해수욕장을 제외하고 아직 개장하지 않은 충남 지역 해수욕장이 운영을 시작합니다. 먼저 태안 지역 26개 해수욕장은 6일 개장해 다음 달 18일까지 운영됩니다. 또 같은 날 보령 무창포 해수욕장과
원산도 사창해수욕장 등에서는 개장식이 열립니다. 당진 외묵마을해수욕장과 난지도해수욕장도 6일부터 44일 동안 피서객을 맞을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만리포해수욕장은 지난달 22일, 대천해수욕장은 지난달 29일 각각 개장했습니다. 주말부터 충남 지역에 강한 장맛비가 다시 내리겠습니다. 토요일 새벽부터 시작된 비는 다음 주 목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6일 예상 강수량은 최대 40mm입니다. 대전지방기상청은 당분간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가 31도 내외인 지역이 있겠으나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주말 동안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전했습니다. 부하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천안 지구대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천안의 한 경찰서 지구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3월 직원들과 회식을 하다 옆자리에 앉은 여경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성비위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입니다. 당진시가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네, 당진시 보건소 권강선 마음건강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먼저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마음 건강을 돌보고 만성 정신질환으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며 자해나 자살의 예방과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상담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위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이거나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자 혹은 자립준비 청년이나 보호연장 아동입니다. 네, 필요하신 분들이 이용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선정된 이용자는 전국의 제공기관에서 심리검사,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총 8회, 회당 50분 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제공 유형과 기존 중위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총 8회 0원에서 19만 2천 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이를 통해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전문적인 상담과 검사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네, 해당 서비스가 필요한 시민은 구비 서류를 준비해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시보건소 마음건강팀에 문의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진시 보건소 권강선 마음건강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작년 3월 전북 순창 농협조합장 투표 중 1톤 트럭이 유권자들에게 돌진해 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사고. 지난 2월 서울 은평구 불광동 연서시장에서 SUV 차량이 추돌해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친 사고. 사고 운전자는 모두 70대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서울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인도 돌진 사고. 16명의 사상자를 낸 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68세였습니다. 그러자 고령자 운전면허 제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9,614건으로 3년 연속 증가한 동시에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로 1년 전보다 늘었습니다. 고령자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 지자체는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자들에게
10만 원에서 30만 원 규모의 현금성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면허 반납률은 2% 안팎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때 도입하려 했다가 노인 차별 비판에 하루 만에 철회한 고령운전자 조건부 면허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러나 운전이 필수 생활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고 당장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운송업자들의 경우 면허증 반납은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또 모든 고령자를 잠재적 교통사고 가해자로 몰아가는 것은 대단히 차별적 발상이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연령에 관계없이 인지 능력과 신체 능력 등 안전한 운전 능력을 운전면허 교부 조건으로 삼되 고령자들은 검사 주기를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충분한 여론 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마련해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손과 오염된 음식물로 인한 세균 감염이죠. 이른바 식중독이 늘고 있습니다. 발열과 설사, 탈수 등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만큼 개인 위생수칙 준수가 더욱 강조됩니다. 홍하영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대구의 낮 기온이 30도를 처음 넘긴 것은 지난 4월 26일. 최근 장마가 시작되면서 더위를 식히기는 했지만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무더위와 높은 습도까지 더해져 세균 증식으로 인한 감염병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전국 약 200군데 기관에서 환자 질병을 표본 감시한 결과 5월 말부터 세균성 장관 감염증, 이른바 식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늘기 시작해 현재 연속 3주간 환자 수가 200명이 넘었습니다. 4월과 5월 100명대를 유지하던 것에 비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또 환자 다수에서 살모넬라균과 캄필로박터균이 검출됐습니다. 오염된 음식물, 덜 익은 재료를 섭취하며 감염되는 경우가 많고 감염자 대부분이 설사와 발열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특히 탈수 증상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상이 심하면 병원에서 항생제 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여름철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이 매년 보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손 씻기와 철저한 식품 관리로 안전한 물과 음식을 섭취하는 등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손을 씻는 것. 생닭이나 달걀을 만진 뒤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합니다. 또 음식은 상온에 방치하지 말고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수인성이나 식품매개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 개인위생 및 조리위생 수칙 준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충남 지자체들이 농촌 삶의 질 평가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5일 청양군청에서는 자치단체 최초로 대통령 소속 농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에는 장태병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20명이 참석해 농어촌 삶의 질을 평가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전국 139개 농어촌을 대상으로 한 삶의 질 평가에서는 청양군이 울릉군과 웅진군에 이어 3위에 올랐고 홍성군은 문화 공동체 부문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충남교육청 미래교육추진센터와 교육정책연구소가 미래형 학생평가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충남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교직원과 학부모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학생평가와 대학체제 혁신을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토론에서는 국제 바칼로레아, 이른바 IB의 평가 시스템과 미래형 평가 도입을 위한 과제 등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교육 패러다임 대전환에 충남교육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을 찾은 관광객의 소비 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군은 지난해 예상 방문 관광객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약 477억 원으로 2019년 대비 약 22.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군은 예산 상설시장 개장 등으로 외부 방문객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